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쳐서 법치도 무너뜨리면 그러면서도 수단 한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동대구역에 모이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그냥 한국사 강사일 뿐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시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연이어서 300만 이상 희생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겪었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12위, 군사력 5위, 제조 강국 5위, 국력은 일본을 누르고 6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일본을 누르고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 세대를 위해 먹여 살리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크게 감사합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오직 대한민국과 든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어르신분들께 그동안 좀 삐딱하게 봤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이 옳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행동하신 우리 연세 드시고 성족이 벌럭이고 태극기 벌럭이며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는 오늘도 돌아보시면 2030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어리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세대들 오늘 보다시피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깨움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나아가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되어 서로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5년 8.15 광복 이후 가장 강했던 나라가 세계 국력 6위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의 열사분들의 희생 덕분이니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 좀 마시고 전환기는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잘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YS와 DJ의 민주화운동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면 거구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편가르게 해서 상대방을 사잡아서 공격했는데 이제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도 극복하고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와 3.15 부정선거 등의 과오도 있지만 광복과 6.25 전쟁의 그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또한 확고한 방공의식에 근거해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약속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는 7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위대한 업적 덕분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공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의 과오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은 최고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일 것입니다. YS와 DJ 덕분에 영국이 200년 걸려서 이룬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통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동서통합과 국민통합을 부르짖었던 그 노무현 정신도 많습니다. 야, 기분 좋다. 사실 전한길도 노사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적어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염치가 있다면 반성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가 집권 후에 이들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잡고 hun국파가 되어서 도덕성도 타락하고 그리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부패한 민주당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민주당 내에서 센터가 참가자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제외하고도 무려 16%가 범죄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간첩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막판에 가서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개정은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당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확대해서 외국인들 쉽게 말하면 북한 이외에도 이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술을 빼가거나 안보의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